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아세요? 차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13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나왔던 정태훈님 또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훈입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에 어땠어요? 좀 아쉬움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한정된 분량 안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기회가 또 마련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태훈님 오늘 좀 새롭게 다시 자기소개 해볼까요? 저는 소설이랑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도 조금씩 이제 작업을 하다가 차도연 선생님과 인연이 닿아서 크리스마커 연구소 로고 타입, CI 그런 거 디자인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커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9회 때는 썽솔레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디자인하고 글 전부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한예종 재원입니다. 졸업했지만. 자, 지난번 썽솔레이 사실 태훈 씨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다고 텍스트를 준비해왔는데 진짜 많았어요. 우리가 이게 1시간 동안 음악도 거의 안 듣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좀 모자랐지만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라디오가 사실 뭐 대단하게 학술회의도 아니고 재밌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다시 장착해 갖고 왔으니까 그럼 먼저 태훈님이 그때 그날은 나 꼭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전혀 아예 언급도 못했다 하는 주제가 있었을까요? 아예 언급도 못했던 거가 저희 글 텍스트로 썼을 때는 거의 한 꼭지가 있었는데 의식, 그러니까 제2의식 관련한 얘기를 거의 못했어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영화에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테마들이랑 서로 연결되는데 그 얘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썽솔레이의 맨 앞에서부터 의식, 그러니까 세레모니, 리튜엘, 사실은 종교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의식들이 되게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 되게 중요한 테마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하려고 했던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번 회차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것도 그 엘리엇의 재해술로 이제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영화가 그렇게 시작되기도 하고 근데 이 재해수율이 사실은 사순절 뭐 천주교에서는 사순시기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사순절의 시작이고 그 사순절의 이제 직전에는 원래 카니발이 있잖아요. 사육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첫 시작인 재수요일에서도 특정한 부분, 시간은 그저 시간이고 자리는 그저 자리일 뿐이라는 특정한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곧 이제 실제가 굉장히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 인간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멸의 순간들, 시간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순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축제거든요. 사순절의 그런 어떤 음울한 풍경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금욕기간에 접어들기 전에 어떤 최대한 발산하지. 자기를 발산하고 어떤 실제가 순간적이고 뭐 아니고 보다는 그냥 이 순간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연결이 전혀 안 될 수는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사순절도 그렇듯이 사실 이제 전 세계 민속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축제들, 특히 막 이런 카니발 이런 것들의 맨 밑에 출발 바탕은 죽음이에요, 결국은. 그 사순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놓고 시작하는데 그때
축제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음을 앞에 둔 채 완전히 그 절정의 생명을 노래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희락? 우리가 얘기하는 섹슈얼리티의 절정에서 느끼는 완전 극과 극의 상태를 보여주는, 특히 이제 나라마다 약간 문화가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되게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도 이 의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적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나는 게 이제 그 사라진 고양이. 고양이가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사라졌는데 걔를 위해서 이제 일본인 부부가 비가 오는데도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 그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 기니비사우의 카니발. 네. 그거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의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죄의식. 기아로 네. 동물들이 흰소들이 막 죽어 있는 이미지. 네. 그런 거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때? 그 소들이 나오고 l'acharnement d'un chasseur de primes. À l'aube, nous serons à Tokyo. 도쿄에 이제 왔어요. 그죠? 우리 섬에서 영화 첫 시간은 이제 선상에 있다가 그 선상에서 잠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그 전쟁과 미래가 한꺼번에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지금 나는 요 대목의 앞에 이게 Il écrivait 음악이 d'Afrique. Il opposait le temps 크리스 마커가 africain au 자기가 temps 만든 거야, européen, mais aussi au 신시사이저로 temps 구성해서. asiatique. Il disait qu'au XIXe siècle, l'humanité avait réglé ses comptes avec l'espace. 아 맞아, Et 이 que 얘기 l'enjeu du 먼저 XXe était 하는구나. la cohabitation des temps. 19세기는 공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다면 20세기는 시간의 이 동시성을 어떻게 인류가 함께 살아내느냐 하는 시간의 동시성?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을 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시에 산다라고 표현하면서 20세기의 이제 숙제는, 인류의 숙제는 이것이다라고 딱 던져놓고 가는데, 이게 영화가 83년도 영화니까 사실 이제 이 사람에게 20세기는 아직도 살아낼 날이 그래도 수십 년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이미지가 그 새를 마치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있는, 생명력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의 옆 얼굴, 프로필 한 4분의 3 정도 되는 프로필 얼굴로 나오잖아요. Il m'écrivait qu'aux îles Bijago, ce sont les jeunes filles qui choisissent leurs fiancés. Il m'écrivait que dans la banlieue de Tokyo, il y a un temple consacré aux chats. 맞아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태우님이 말한 것 같이 그 부분이 어떻게 관절이 이어지냐면, 그 새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 션꽁투성인데 이렇게 쳐다보는 눈처럼 흑인 여자의 너무 생생한 얼굴이 나오고 나서 그 얼굴 뒤에 바로 그 일본의 고양이를 지금 미리 보내주는 의식을 하는 그 씬으로 넘어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여튼 의식에 대한 얘기를 태훈 씨가 준비한 걸 한번 그래서 들어볼게요. 그 여러 가지 의식이 나오는데, 그 비사오의 카니발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진짜 볼만한 거는 일본의 동네 축제다, 뭐 일본에 여러 가지 볼만한 게 있지만, 그러면서 동네 축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인형을 불태우는 인형 장례식,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좀 알려져 있는 것 같던데요. 인형 장례식이랑 그다음에 그 주말마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춤추는 그것도 뭐 일종의 축제라면 저는 축제라고 그치. 봤어요. 그 다케노코족들 이야기. 그리고 동물 추모제, 우에노 동물원에서 하는 그 판다를 추모하는 의식. 그리고 그 오키나와 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노로 이야기하는 거, 그 여성 그 신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의식도 나오고. 오키나와는
그 크리스마커한테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레벨 5에도 보면 오키나와 얘기가 거의 주로 중요한 사유의 대상이 되는 문제 제기가 되는 오키나와가 나도 일본 역사를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는데 그 이유 때문에 찾아보니까 오키나와가 일본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일본의 그 세기원 성년식 그리고 이 성년식 끝나고 나서 하는 톤도야키라고 하는데 그 달집 태우기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불 붙이고 이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까지. 뭐 일본의 의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기는 한데 이 정도로 다양한 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 의식들 사이에 어느 정도는 저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이게 어떤 신앙적인 모티프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사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추모나 아니면 사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억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종류의 축제에 이제 크리스마커가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영화에서 초반에 나는 이 두 나라를 내가 그냥 비교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존의 문제의 두 관점을, 그러니까 두 개의 생존의 문제를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사실 일본의 당시에 문화에서의 생존의 문제는 기억과 망각과 자기 지난 역사를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집단적인 그 자기 방금 정말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2차 대전의 전범자로서의 그 민족이 그리고 그 완전 전쟁을 패배하고 그걸 다 삼켜야 되는 그 앞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사실 딱 그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아프리카는 정말 말 그대로 기아 상태인 가장 물질적인 육체적인 생존의 문제 딱 두 개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볼 때 사실 일본의 생존의 모습이 그런 여러 가지 원초적인 그 기원 지금의 이 현대사회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건 되게 문화적인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의식화되고 그 철학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식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로 문화로서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포섭하는 문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인데 종교라는 게 근데 우리가 고대 문명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본에서의 의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훨씬 원초적이고 아까 말한 게 카니발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완전 극단에 있는 생명과 섹슈얼리티의 절정 이런 것들하고 아주 바로 연결해버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남근들이 막 나오는 일본의 그냥 원초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들은 이제 자기네 문화 안에 포섭하는 이미지이긴 한데 그거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그걸 문화라고 느끼기에는 너무 가려진 게 없으니까 당황할 수 있는 문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원초성에 가까운 의식, 재래 이런 것들인 것 같아. 근데 그거의 시작을 고양이에 죽지 않은 그러나 혼자서 죽어갈 수도 있는 그 죽음을 미리 재래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영화에서 어떤 의식의 맨 앞에 두었다는 것도 되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본의 그런 의식들의 막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어떤 외국인 여행자가 이 나라의 사회라든지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려고 할 때, 자기가 뭘 봤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사실 축제는 그거를 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서양인의 관점에서는 조금 잘 안 할 것 같은 축제들,
그 사물적인 축제들을 좀 되게 궁금해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뭐지 하고 훨씬 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담았다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축제들이 꽤 많을 텐데,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하나마츠리라든지 훨씬 더 메이저한 축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함께 공유를 하는. 근데 그런 메이저한 축제보다 좀 특이해 보이는. 일본의 메이저한 축제는 어떤 것들이에요? 난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하나마츠리라는 축제도 되게 그냥 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거의 나라 전체가 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퍼레이드가 있나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송솔레이 나오는 그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 소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소녀들을 위한 기념일, 공신력을 갖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소녀들에게 너는 이제 여자가 되었음을 축하해, 뭐 약간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퍼레이드가 막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훈 씨가 말한 다른 축제들은 어떤 그림이에요? 약간 대조를 해보자면? 조금 더 왜 일본 옷 있잖아요. 여름 옷 유카타라고 하나요? 예. 기모노가 아니고. 예. 기모노 말고 그 여름 기모노 같은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입고 이제 사과 모양 사탕 같은 걸 막 이렇게 팔고 길거리에서 뭐 불꽃놀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기리는 축제라기보단 그냥 노는 거죠,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모양이에요. 사실 퍼레이드가 있는 축제라는 건, 그 페스티벌 같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차라리 어떤 날이면은 장을 하나 탁 열어놓고 각각이 와서 우르르 막 재밌게 놀다가 흩어지는,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퍼레이드를 만들고 진짜 볼거리를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축제들이 남아있는 나라는 이제 많지는 않을 텐데, 일본은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우리하고 참 정서적으로 다른 느낌으로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아프리카 쪽은 그런 의식이, 크리스 마커가 자기가 나는 이걸 대조하려고 두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에 이런 축제가 있다면 여긴 이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보면 의식에 관한 문제는 두 나라의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본에 많이 거의 다 몰려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본이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아니죠. 것 같고, 예. 그 자기가 포착한 그 축제들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의식을 통해서 시간을 다루고 이해하고 또 수선한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고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모습 보여줄 때도 여기도 보여줄 때도 한 중간에 이제 요쯤 지날 때쯤부터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찍고 보여주다가 딱 스틸 컷으로 멈추잖아요. 마치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고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그 촬영을 하는 촬영자의 마치 심상에 포토제닉하게 기억으로 남는 그림이야? 라고 딱 알려주듯이 딱 얼려놓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그들 안에 모멘텀처럼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잡아서 강조를 해준 건지. 그러니까 나는 전자가 크리스 마커 유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나라, 되게 이질적인 나라 둘을 보여주면서도 그걸 멈춰서 스틸로 딱 고정시켰다가 다시 풀고 고정시켰다가 다시 풀고 하는 건 촬영자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크리스 마커의 영화를 통해서 영화 언어적인 문제 제기를 내가 많이 받고 연구를 한 게 뭐냐면, 다른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안 받았어. 근데 이게 시점에 관한 얘기인데,
영화적 시점은 여지껏은 시점 해가지고 보는 것과 관계된 카메라의 높이, 카메라의 주관성, 객관성, 카메라의 위치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시점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 마커 영화를 보면 놀랍게 되는 게 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내용과 나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화자와 나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냐에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시점이 내적 시점이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바라보는 내적 시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 만들어져요. 그걸 가지고 영화적 언어 안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려고 의식화한 일은 연출자로서 그런 일들은 그 전에 아마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 마커도 영화적 언어로서 그 시점을 갖고 막 놀았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표현하고자 했던 영화를 자기가 취재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이걸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그때 우리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사적이고 내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적인 내밀함의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유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인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 마커 영화 전반적인 전체 그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 같아요. 그 사람 자체가 많은 사람 대중에게 내가 어떤 선언하듯이 제시하듯이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마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문제 제기를 던지고 제시하고 하는 방식의 애티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만들 때에도 자기가 나레이션을 쓸 수 있으니까 텍스트에서 그렇게 탁 던져버렸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 그런 텍스처를 만나니까 영화가 갑자기 영화 언어 안에서 새로운 언어적 시각적 막 이런 방향들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면서 생긴 거지. 그런 면에서 나는 크리스 마커가 보여준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그가 보여준 텍스트성이 영화를 또 하나의 어떤 생각하지 못한 면에서 확장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일단 내가 즉흥적으로 느낀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야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면 나는 태우님하고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이런 시점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특별한 그 감상 포인트가 있었는지 저는 아까 그 스틸컷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런 나레이션이랑 되게 겹쳐지면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기니비사우의 그 시장에 있는 자기를 거의 보지 않던 그 여자의 얼굴을 담을 수 없다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담을 수 있게 됐다고 끝이 나는데 저는 그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서 거의 멈춰버리는 그거 자체가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같은 DVD에 수록이 돼 있었던 라주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반대로 그치.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멈춰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마지막 아니고 중간쯤에 중간쯤에 예. 딱 한 번 그 여자가 여자 얼굴이 눈 눈 뜨는 그 그치. 장면만 딱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지해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굉장히 영상이라는 게 사실은 무빙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잠깐 고착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가끔씩 어디다가 뭘 붙일 때 픽서티브 같은 걸 써서 이렇게 탁 붙이잖아요. 3M 네, 3M 페이퍼. 픽서티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를 잡아서 잠깐 이렇게 픽서티브로 붙였다가 다시 떼내는 것처럼. 그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인 거지. 기억의 재료. 언제나 끝낼 때마다 그 시간과 시간성 안에서 다 바뀌지만 어쨌든 원재료로서 픽스돼서 딱 고정된 그 이미지가
언제나 쓰일 수 있는 원재료의 기억으로서 남는 것. 그래서 사진과 영화의 차이라는 게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픽시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기억이 그 기억으로만 있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이 그 기억, 왜냐면 그 기억에 남은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죽은 이미지, 죽음이거든. 근데 걔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내는 거는 동영상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라주떼의 주제 자체가 모든 게 삶 자체가 핵전쟁 이후에 지하에서 사람들이 숨 죽여서 생존을 막 추구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죽음에 가깝다고. 모든 게 죽어 있는 그 안에서 쌓여 있는 이미지들이 그 중에 무엇을 어떻게 살려야 사실 미래로 가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정수의 이야기만 콕 찍어서 그 법칙처럼 딱 보여준 그런 거고. 맞아. 거꾸로 지금 이 성솔레이는 거꾸로 된 플롯처럼 보이니까 이 두 개는 사실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연결돼서 닮아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꼭지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또 그 얘기를 최근에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맨 처음에 나에게 이게 행복의 이미지야라고 얘기했던 아이슬란드의 3명의 여자아이들의 그 모습이 나중에 가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애들을 찍었던 그때의 그 풍경과 그 장소 자체가 화산으로 인해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결국은 뭐야? 그 여자애들이 죽었다는 소리진 아니지만 자기의 기억에서 행복의 이미지로 대피되던, 그렇게 살아 움직이던 여자애들 셋이 살던 그 공간, 실제 했던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잖아. 그 죽음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죽음이고, 그거를 다시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는 그런 얘기를 뒤에 하니까 앞에는 이제 여자애들 그 사진만, 행복에 대한 얘기를만 하지만 그걸 다시 살리고 싶은 거잖아. 어떻게든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행복,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게 사라진 거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있거나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라주떼에서도 사실 그 공항의 그 장소는 시작할 때에도 없었고 끝에도 사실 죽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기억으로서 소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살린 거겠다. 그치? 그러니까 그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나는 그렇게 묻는 거지. 그럼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이 사람에게 생존, 행복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억과 관계된 도대체 뭘까? 어떤 이미지일까? 그러니까 이 기억과 연관된 어떤 부분에서 저 아프리카의 가난과 사실 그 기아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숨을 깔딱깔딱 못 먹어서 죽음을 눈앞에 있는, 바로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 그 기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저도 영화를 이제 한 영화를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영화는 얘기도 해야 되고 또 그치. 그 전에도 좋아서 한 두어 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본 축에 속하는 영화인데. 그렇게 보아야 하는 영화. 그렇게 네. 보게 되는 거지. 할 수 없이라도. 네. 그게 저는 생각보다 기억에 딱 남는 이미지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당연히 그 맨 처음에 아이슬란드의 그 여자애들 고고, 그리고 그 기니비사우 시장 그 여성의 모습, 이렇게 어떤 정말 한 프레임 동안 이 카메라를 마주보는 그 얼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고양이 장례식이나 인형 장례식 같은 그런 의식의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미지로서. 이 아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슬란드의 그 풍경이 사실은 그 화산재로 다 덮여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 전에 그 일본의 성인식을 보여주면서 그 톤도야끼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톤도야끼가 요 아이슬란드의 그 재난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고 터지는 것 이거 자체를 시간의 톤도야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톤도야키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행위 그게 원초적인 상징적 네네. 이야기인데 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재로 우리가 남겨 버릴 때 거기에는 의식이 정말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바치는 거야. 그런 의례 같은 역할로서의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지. 앞에 시작한 거랑 뒤에 것들이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기획되고 무척 세밀하게 계산되어서 이게 구성되는 거라는 걸 몇 번을 보고 나면 느끼게 되긴 하는 것 같아. 네. 서대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서대문 역사기행, 이심전심의 톡톡톡,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들리는 연구, 보이는 세상까지. 서대문 매거진은 수다, 교양, 재미있는 연구까지 골라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매거진 크리스마커를 하세요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거의 다 이미지들이 이게 리니어하게 짜여있지 않다 뿐이지 엄청 촘촘하게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시점 말씀하셨지만 시점도 사실은 이거는 누구 시점에서 보는 영화다라고 할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 그게 나는 새롭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일무디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나에게 말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레이터가 그의 말을 들은 그에게 편지를 받은 나레이터가 있고 여성이 이제 이 영화만 놓고 본다면 그럼 그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 관객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대하고 있는지도 미스테리한 거야. 예를 들면 그냥 다큐멘터리 경우에 그는 오늘 밥을 먹었다. 그는 하늘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런 만약에 나레이션이 나왔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약간 전지적 시점 플러스 이것을 대변해주는 약간 변사처럼 옛날 영화에 변사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사회자가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 보고 있는 것들을 계속 따라갈 거고 우리를 가이드해 줄 거다라고 하는 가이드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되게 안정감 있는 그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크리스마커에게서 나오는 나레이션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진행자나 우리한테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영화에서도. 근데 그냥 툭 던지는 거야. 우리가 마치 책을 이렇게 소설을 열었을 때 그 소설가 누구의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독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되게 개별자로서의 그리고 유일성을 가진 어떤 개별자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증언처럼 얘기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문장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텍스트로 정하면. 그치? 근데 그런 걸 영상으로 툭 던져. 그렇다고 그 이미지하고의 시점이 말하는 사람의 나레이터의 시점도 아닌 거잖아. 그러면서 그가 말했다 하고 보여주는 이미지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결국은 그 카메라맨인 거야. 그래서 그 카메라맨이 찍은 그림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면서 그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적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의 시점 주체자가 누구인지도 절대로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내 친구 내 친구 승희야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게 하는 시점도 딱히 아니고 그렇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여 자 이제 내가 전지적 시점처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애매하고 모호한데 그렇다고 시점이 없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시점 굉장히 어느 영화에서도 우리가 영화적 언어를 가지고 영화적으로 재현적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영화적 시점이 생긴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말할 때는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이 영화를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의식하진 못하지만 기존의 다른 영화들을 우리가 만날 때하고는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위치를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지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바뀌면서. 나는 크리스 마커한테 물어보고 싶어. 정말 그런 걸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느꼈는지 알면서 연출했는지 시도했는지.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여러 번 보니까 이거 이미지랑 그 나레이션들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되고 어느 정도 그렇지. 그게 시점 같은 경우도 저는 어느 정도 다분히 의도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라주테가 크리스 마커 영화에서 되게 유일한 픽션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점에서 보면 라주테는 정확하게 되게 클래식한 재현성의 이미지의 언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튜니스토와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한 이미지가 각인된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라고 소개를 그냥 정확하게 딱 하면서 시작하고 그가 어떻게 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는 그 나레이터는 사실 그냥 진행자고 소개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치를 일관적이게 딱 앉아가지고 그가 결국 본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다는 걸 그는 깨달았다까지 마침표를 찍어주는 순간까지 정말 재현적 영화 언어의 구조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클래식하게 촥 얘기해주고 있는 유일한 그의 영화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재현적 이야기, 드라마, 픽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성솔레이는 뭐냐면 다큐멘터리인데 안에 소설이 있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안에 소설이 있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소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화자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건네주려고 하는 모든 그 음향적인 장치 모든 것이 다 허구이기 때문에 소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전체에서 그러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하지? 라고 물어보면 사실 본질적인 이야기를 자체는 아무런 그렇죠. 연관이 없는 거야. 네. 껍데기만 그냥 그렇게 입고 있는 건데 그 껍데기가 그럼 뭘 해주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은 일종의 이름을 붙여준 알리바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참 그러니까는 막 되게 영화적인 언어를 고민하고 막 실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심리적인 자기의 그 포지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딱 찾아진 언어 같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사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지. 영화 언어라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메타적으로 막 창의성을 갖는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만드는 자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정말 아주 정확하고 놀라울 만큼 정확한 그걸 갖고 있는 순간에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런 알리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야오 야마네코도 처음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네 하고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존재하지 그걸 않아. 치니까 크리스 마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스 마커 영화를 보다 보면은 무슨 이름이 나오면 하여튼 다 크리스 마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년월일과 그 사람의 바이오그래피까지 다 써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야오 내 기억에 그 야마네코인가 그 일본 사람 촬영자는 40몇 년도생으로 써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21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 근데 21년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성솔레이를 통해서 어떤 해답을,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제시하는 유일한 되게 중요한 열쇠가 그 하야오가 제시하는 신시사이저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만든 그 사람이 실제는 실제하지 않지만 어쨌든 실존자로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이거를 다 이렇게 기록으로 그게 픽션 허구적인 거잖아 그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 48년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이를 설정한 것들이 분명히 자기 근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자기 아들뻘쯤 되는 나이로 설정해 가면서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이름은 아마 보니까 그 크리스 산도르 크라스나 네, 그 이름도 그렇고 그 하야오 야마네코도 그렇고 뒤에 그 실제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일부를 딴 거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네, 조금씩.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로 저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기 지난번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말년에 그 크리스마커가 자기 사이트들을 만들거든. 근데 그 사이트를 만들 때 2008년에 만들 때 지금도 있어요. 들어가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거를 가이드하고 만든 사람이 크리스나인 걸 아마.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가상에 영원히 자기를 대비하고 없어지지 않을 아바타들을 이렇게 그런 세상을 구축해 놓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나는 이거 무슨 애들이 보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 같이 되게 부드럽고 세밀화되지 않은 이미지들이거든.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내가 잘못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좀 이 사람이 이거를 누구의 몇 년도에 어떻게 구축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야 이 사이트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쳐다봐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열심히 잘 못 보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 낯설어. 요즘같이 AI가 완전히 뭐 사람을 뛰어넘는 시대라고 하면은 그 인공적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모든 이미지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추구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도 보면 제안으로 대시하는 어쩌면 이게 해답일 거야 라고 하는 신시사이저 이미지를 보면 가장 아티피셜하죠. 그런 거랑 연관되게 사이트 안에 크리스마커가 자기가 구축해 놓은 자기의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그 세계는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모자라나? 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아티피셜해요. 근데 그 아티피셜리티를 뭐라고 선언하고 얘기를 하냐면 테레비, 매스미디어가 보여주는 현실에 대한 왜곡과 거짓보다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더 거짓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사실 그건 또 심오해요. 존이라고 영역이라는 그 말을 해. 이제 크리스마커가 얘기하는 자기 그 컨셉 중에 존이라는 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영역 전체를 물들이는 거잖아. 신시사이저 이미지로.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따로 띄어서 왜곡하거나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거짓으로 쓰이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지? 전체에 딱 박는 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의 그래서 좋은 전체 영역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게 왜곡이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은 사운드도 사실
크리스 마커도 음악을 만드는데 크리스 마커가 만드는 영화 안에서의 모든 음악들은 기기음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아티피셜이지. 그러면 그것들은 각인돼서 우리가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할 때 걔의 오리지널리티를 거의 보존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놀라웠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아까 그 텔레비전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하야오 야마네코의 작업이 그 TV 이미지, 그런 어떤 매스한 이미지와는 다른 약간 얼터 이미지, 대항 이미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면 TV가 그렇게 이미지의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미디어나 뭐 이런 게 너무 많고, 여전히 TV는 저는 진실을 속이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이미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 마커가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 진실을 속이고 있는 이미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이 사실은 80년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미지와 자극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라주테에서부터도 계속 그 제시하고 보여준 열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5에 보면은 거기서 영화를 딱 어떻게 여냐면 이제 남편이 죽었어. 근데 엄청난 그 디지털 이미지들의 저장을 남겨놓은 채 하던 일을 다 못하고 죽었어. 그래서 미망인이 그 남편이 남겨놓은 엄청난 디지털의 데이터를 놓고 남편이 하고자 했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플롯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서도 약간 나레이션 이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화면,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말을 건네는 게 마치 고인이 된 남편에게 답하듯이 얘기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당신은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건 정말 2인칭적인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어떤 인물이 생겨나냐면 이 디지털의 이미지의 바다, 말 그대로 이미지의 바다에서 가상의 캐릭터, 그러니까 인물이 새로 부상하면 생겨요. 이게 지금 내가 태훈 씨가 좀 전에 얘기한 이 어마어마한 이미지의 바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사실 비유적으로 굉장히 같은 지금 상황인 건데, 라주테에서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그 구성을 얘기를 할 때 이미지는 이미 죽어 있는 거야. 박제된 이미지야. 이미지는 원초적으로 그냥 박제된 거야. 거기는 생명은 없어. 근데 그 이미지가 내게 각인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될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숨을 쉬게 해주는, 걔가 없으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안 되는 거지, 이미지들은. 근데 그게 살아서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돼야지 내가 살아내는 거거든, 그 이야기를. 그러면 경험한, 우리가 지금 유튜브든 텔레비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 이미지들 속에서 내가 그 이미지들을 진짜로 만나야 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걔를 진짜 만나야 돼.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끊임없이 그 이미지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리로 가잖아. 계속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난한 노동과
의지를 통해서 계속 거기를 가서 만나다가 뭘 느끼게 되냐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멜로봉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에 피부 얘기를 해. 이 피부 우리 살갗. 살갗. 근데 크리스 마커가 얘기하는 것도 나는 그 살갗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느낀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지들 등에 압도당하지 우리가 걔네를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만나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다니는 걔가 압도하는 걸 멈추고 스탑 시키고 하나를 계속 만나야 돼.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를 정말 깊이 좌절과 정말 모든 아픔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어떤 그런 상징성처럼 이 많은 압도되는 이미지 중에 뭔가 하나는 만나야 돼. 우리는.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많아졌다는 거지. 긍정적인 면은 그런 거야.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기 때문에 압도되는 와중에도 분명히 나에게 건드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걸 만나는 그 자기의 태도는 확실하게 고전적으로 들이파야 된다.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그 이미지를.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살아냈다고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이미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나의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히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절대적 자아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만남의 경계선 속에서 그 경계선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라는 게 생겨버리는데 그러면 그걸 만들지 않은 자들은 중심 주체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산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사라지고 죽을 몸이라도 그 경계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뭔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 사람마다 다 이유도 방식도 다르겠지만 또한 학습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엄청난 커노테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전 학습과 그 공부를 통해서 이미지의 상징성들이 대부분 어떤 코노테이션이 있는지에 대한 나는 지적인 자기 그런 축적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요즘은 특히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렵지. 정보가 많다는 게 어려울 일이 아니라 정보가 많다는 건 우리에게 더 긍정적으로 쓰여야 되는 건데 이런 그 고립된 자아가 이 엄청난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 좀 전에 그 사실 태훈 씨가 나한테 했던 질문은 근데 그거는 시대가 어쨌든 간에 내 눈앞에 있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시작하는 거. 그렇게 보면 태훈 씨 뭐 같아요? 좋아하는 거? 사랑할 수 있는 이미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은 바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놀랍게도. 크리스 마커는 그 사람 얼굴이에요. 끊임없이 얼굴을. 성솔레이에서도 보면 사람들 얼굴을 찍을 때 그리고 라주테에서도 그녀의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그가 계속 담는 게 누구냐면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이야. 끊임없이. 사람의 얼굴처럼 오묘하고 깊고 모든 걸 다 담은 얼굴이 없잖아. 이미지가. 그렇게 치면은 태훈 씨도 사람을 찍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찍을 것 같아요. 눈을. 그치. 또 그 오묘하게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또 감동적인 그게 만남이고 시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눈이라고 하면 물체성인데 시선이라고 얘기하면 그 물체성을 더 넘어서잖아.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차도현 선생님이랑 되게 재밌게 송솔레이 얘기도 하고
다른 영화 얘기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즐겁게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크리스마커를 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른 회차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편안한 시간 내세요. 고맙습니다.